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복덕바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상승 기류를 쳐내는 저기압 세력이 거의 태풍급으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 계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통 지뢰밭 투성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 자체가 완전히 반등이 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때 아닌 신고가를 띄우는 시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방위적인 집값 반등세로 가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많이 가지. 워낙 처져 있는 곳들은 이미 퍼져 있어서 들쳐 업고 가기에는 같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냥 이런 데는 버리고 이젠 상급지별로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무슨 봉화 작전하냐? 산꼭대기에서 불을 피워서 신호를 때리는 거지.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하나씩 대표적인 샘플지에서 신고가를 쏘아대는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값 띄우기를 하는데 이거 영끌들이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본격적인 하락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장렬하게 집값 띄우고 전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가 반짝 뜰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신고가를 따라오는 추세 매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부동산은 열차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거든.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줄 수 있는 그 뒤에 붙은 몇 량의 열차칸이 딸려 있느냐가 승객을 확실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몇 칸 딸려 있지 않으면 거의 1시간에 한 대꼴로 오는 임시 라인밖에 안 되잖아. 금천에서 광명역 가는데 거의 피똥을 싸야 할 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금천이 교통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서 그만큼 교통 역량이 딸리는 거지. 4칸짜리 겨우 달아놓고선 KTX역을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라인이지 무슨 읍내도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매수가 붙질 않으면 그 잘난 신고가는 정말 119에 신고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불장난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언리얼, 비현실적인 거래로밖에 안 보이죠. 미등기 이후 계약 취소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족족한 흔적을 남기면 누가 그 가격에 혹하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신고가라고 띄우고 있는 집값 자체가 그냥 온통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8월은 3,400건. 아직 결정판이 아니라서 여기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데 4,000건 돌파는 힘들어 보이죠. 9월은 그냥 거의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동산의 봄이 온 것 같이 상승 분위기로 몰아가는 토끼몰이, 실제로 거래 현장에선 그리 팍팍 돌아가는 거래가 전무하다는 상황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정말 오매불망 반등을 이뤄내면서 확실한 반등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집주인들 매물 걷어들이고 더 오르기까지 잠수 타겠죠. 근데 오히려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7만 5천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걸 또 갈아타게 하려는 심리로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환승은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거죠. 당장 급행 타고 빠져나가야 하는데 상급지로 간다고? 무슨 돈으로? 대출 입구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잡고 있는 곳을 꼭지에서 다행히 판다해서 더 레벨이 높은 상급지로 가는 거. 일종의 자금을 한 방에 때려 넣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위험 지수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부동산 자금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정도로 가계부채 역대급 시전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거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벌써 정책금리에서부터 텐션을 바짝 끌어올리고 쪼이는 와중인데 지금 반등하는 집을 팔아서라도 갈아타겠다고? 이건 그냥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게 다름 아닌 금리가 제동을 확실하게 걸고 나오고 있는데 쉽사리 갈아타기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거래 현장 보면 집값에 대한 피로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반포자이 30평대 36억 고점에서 여전히 28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거의 8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이거 상당히 큰 충격파라 볼 수 있고요. 전세가도 지금 거의 10억이나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0일에 있었던 전세 거래 18억이 거의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 3억이 나는 21억에서 18억으로 떨어지는 충격 거래가 나온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크롤리버파크 30평대 고점 46억 대비 38억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43억 거래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반짝 올라서고 있는 거래인데 워낙 거래 취소분이 많은 곳이라 이런 반짝
신고가 거래는 조금 지켜볼 이유가 있죠. 이게 시간차로 따져봐도 조금은 뉘앙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8억 거래로 팔고 나갔던 주인장은 43억의 집을 샀다가 거의 1년 4개월 만에 5억을 밑지는 장사를 한 거죠. 38억에 팔고 나가신 건데 이걸 다시 누군가가 같은 층은 아니에요. 비슷한 양상으로 43억 거래로 다시 가격 벨트를 끌어올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불과 10일 전 거래가 5억 밑지는 장사였는데 이걸 다시 5억 이상 끌어올려서 거래를 한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20평대 회전율이 비교적 좋은 평수죠. 여기 거래 분위기가 결국 중대형까지 이어지거든요. 고점 20억 대비 17억 선상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박스권인데 30평대는 5연속 20억 거래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고점 23억 대비 20억 수준에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20억을 디딤돌 삼아서 21억대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점이 셀프 출혈 경쟁.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거의 매물이 1057건으로 팔고 나가려는 집주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감소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라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 서로 집주인들이 매물 소진이 안 되면 박치기를 하겠죠. 그냥 비싼 값에 팔고 나가는 그런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악다구니 이마로 들이받기 시작하니까 가격대는 내려가고 내상은 엄청나고 하늘의 별이 번쩍번쩍하는 겁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서대문 쪽으로 가보면 DMC 파크뷰 자이가 이번 달에 상당히 큰 낙폭으로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층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고점 15억 대비 10억 선상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비강남권은 뚜렷한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 여기도 30평대 고점 16억 대비 11억까지 내려와 있고요. 거의 5억 이상 빠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폭락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힐스테이트 여기는 대형 평수인데 50평대 고점 31억 대비 2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7억 가까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1층이라는 저층 거래라는 점도 있겠지만 요즘 뭐 고층 프리미엄도 그리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강변 건영 고점 21억 대비 30평대 18억에 거래가 나왔네요. 3억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마곡 쪽도 심상치 않고요. 마곡 힐스테이트 30평대 고점 16억 대비 13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3억 이상 빠지는 거래. 이거 지금 뭐 부동산 위기론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 궤적이 국제적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는 더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서 집값은 역대급 궤적으로 꺾일 가능성도 보이고요. 저변의 집값 추이가 그렇게 부동산 경기 자체를 단단하게 떠받들 기출 체력은 뭐 거의 고갈된 상태라 말할 수 있죠. 이 와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공급이 눈에 띄죠. 바로 강남 한복판에서 나오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다음 주 구체적인 분양 일정 계획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에서 반값 최후의 분양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파괴력 가지고 있는 곳이죠. 지금 부동산 시황에서 뭐 틈새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공급 규모 6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3호선 양재역이 도보로 3분 정도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 단지. 라인도 멀티라인이죠. 신분당선 지나고 있고요. 12번 출구와는 손에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전철역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망도 뭐 굉장히 화려한 편이고요.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정도 뭐 교통환경이면 거의 서울에서 원탑 입지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 숲새가 양재 쪽은 굉장히 풍성한 편이고요. 그만큼 초도심에서의 깊은 숲새 환경, 병풍처럼 두른 곳입니다. 말죽거리공원, 우암산,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좋은 녹색 그린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군, 양재고등학교 딱 붙어 있고요. 주변 학군 접근성 좋은 편입니다. 일단 뭐 주변 생활 인프라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초 쪽의 모든 생활 인프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주변 아파트 시세 보면 그냥 휘황찬란한 편입니다. 서초 그랑자의 20평대가 22억대를 찍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넘사벽 시세죠. 근데 국립외교원 유휴부지가 공공분양으로 풀리게 되면 강남 쪽에서 보이는 독보적인 시세에서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잘 체크해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부동산 액면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반등세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려지고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쫙 깔린 분위기는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네요.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